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다가 조금 되밀리는 흐름, 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그런 장이 좀 펼쳐졌는데, 오늘 제목에 이제 셀트론이 오랜만에 좀 올라왔는데요. 셀트론에 관련된 리포트, 그리고 바닥 확인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종목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업종이 가장 강했죠.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한번 흐름들 한번 체크해보고, 탈중국은 필수라는 제목의 어떤 기사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오늘 장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05% 빠졌습니다. 거래대금도 이제 크진 않았고, 그냥 쏘쏘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상승 종목수 330 종목, 하락 종목수 500여 종목, 2235포인트 마감됐고요. 오늘 코스닥 증시는 0.05% 상승, 보합이죠. 688포인트 마감했습니다. 5.4조 원의 거래대금,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등한 어떤 흐름들. 오늘 수급도 큰 변동이 없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0억대, 600억대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900억대 순매도, 기관이 200억대 순매수,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600계약 정도 순매도. 그래서 별로 큰 변동이 없는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그래도 이제 관심이 좀 높았던 거는 홍콩 증시죠. 어제 7% 넘게 빠졌는데 오늘은 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처음에 좀 빠졌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또 반등하는 흐름들. 그래서 홍콩 H 지수가 이제 1.2% 상승한 채 마감됐고, 오늘 니케이 증시도 1% 상승, 대만이 1.4% 빠졌네요. 그래서 대만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 상해 증시도 양봉 전환돼서 보합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한 1% 내외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 최근에 다우가 굉장히 강하네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어떤 반등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여전히 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죠. 1433원 정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높은 수준 4.2% 여전히 이제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이제 저점을 탈출하려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업종 지수 한번 보죠. 코스피, 코스닥 이제 업종 지수 차트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오늘은 이제 음봉 마감이 됐네요. 5일선은 좀 지켜냈고, 20일선도 이제 지켜냈고, 코스닥도 5일선 그리고 20일선도 지켜내는 흐름.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쏘쏘해가지고요. 큰 변동사항은 좀 없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수급 먼저 보죠. 수급 쪽으로 전기전자 섹터 여전히 1800억 순매수, 기관도 같이 순매수하는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이 좀 팔았네요. 어쨌든 오늘 반도체 업종이 이제 주도력을 보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0.35% 상승, SK하이닉스 1.85% 상승.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닌데, 오늘 반도체 다른 종목군들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강했죠. 유진테크 같은 기업이 오늘 8%, 그리고 이제 PSK도 6.1%, 그리고 이제 원익 IPS 1.3%, KC텍 3.6%, 장비주가 대체적으로 오늘 좀 강했네요. 주성이 엔지니어링 2%, 원익 QNC가 5.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DB하이텍도 5.6% 상승에 SFA 반도체 6.7%, 테크잉도 4% 상승, ISC 같은 기업도 이제 5%, 두산테스나 6%. 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죠. 하나 머티리얼즈 8%, 하나 마이크론 9.7%.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가 좀 도드라지는 흐름을 보이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그룹이 오늘 좀 강했죠. 셀트론도 3.6% 상승에 셀트론 헬스케어가 3%, 3.2%
상승. 삼성바이오 뭐 연일 계속 강세입니다. 오늘도 1.2% 상승으로 상승 기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수급이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바이오 이제 시총 상위 주주 강세, 그리고 반도체 쪽 강세, 이런 흐름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LG엔솔은 뭐 여전히 강하네요. 오늘 뭐 3% 갔다가 보합 정도 밀리긴 했지만 전 고점을 좀 돌파시켜주는 흐름이 좀 전개됐고, 오늘 삼성 SDI는 0.7% 상승으로 그래도 장기 평선을 뚫어내고 다시 되돌리진 않는 모습이네요.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은 조금 약세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 LNF도 3%, 에코프로도 3% 조정을 받았네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LNF는 좀 조정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코오롱 티슈니 오늘 상승했는데 이게 바로 점 상한가죠? 바로 이제 상한가 직행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그렇죠? 신라젠의 어떤 학습 효과가 붙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작용해서 오늘 상한가. 신라젠도 거기에 뭐 편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4%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네요. 신라젠은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 쳤었죠? 3일째 이제 풀렸고, 지금은 이제 빠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많이 올랐던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는 흐름 속에서 반도체 관련 주들의 강세, 또 셀트론 그룹이 좀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제 장세였네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 삼성전자가 뭐 1200억 순매수, LG엔솔, SK하이닉스, 셀트론, 삼성바이오, 이제 반도체 뭐 바이오 쪽이 좀 강한 어떤 수급과 함께 기조를 보여줬고, 코스닥 쪽에 넘어오면 반도체 쪽 종목이 많이 보이네요. PSK, 원익QNC라든지 SNS텍이라든지, SNS텍이 오늘 8% 넘게 상승했네요. 그래서 반도체, 뭐 HP, SP도 이제 반도체 장비주죠. 심텍, 이런 기업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도 좀 보이는데 반도체 종목이 대다수인 흐름. LX세미콘, 칩셋미디어, SF반도체, 월텍스 다 반도체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흐름이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슈 체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셀트리온 리포팅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한 흐름이 오늘 확연하게 좀 전개됐고요. 수급도 좋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 또 이제 10년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성장의 관점에서의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제품들에 대한 어떤 출시 일정들,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바닥은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밸류 체인의 수직결합 리포팅 한번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목표 주가 27만원 신규 제시, 25년까지 캐파 증설 및 신제품 출시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걸로 예상돼서 25년 예상 에비타 타겟 배수 40배 적용 산출, 트루시마 허즈마 신제품 출시,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됐던 2017년, 2020년에 에비타 배수 적용을 했다. 20년부터 활성화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23년 셀트론 헬스케어의 미국 의약품 유통시장 진출, 유망 신제품 출시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산업 내에서 셀트론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사실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연간 막 70%, 80% 매출 성장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바이오시밀러 산업 자체가 굉장히 장기간 2030년까지 연평균 15% YOY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산업 내에서도 탑3에 속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또 퍼스트 무버긴 했지만, 뭐 지금 뭐 경쟁사가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과점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산업 성장을 상회하는 이제 성장을 보일 걸로 전망이 됩니다. 7, 80%의 성장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산업의 성장률보다는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특히나 이제 미국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을 계속 펴고 있고, 또 이제
40조 원을 상회하는 휴미라, 아일리아, 스텔라라 이제 특허 만료로부터 23년부터는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바이오시밀러 산업 내에서 밸류체인이 수직계열화된 이제 생산하고 판매까지 마케팅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셀트론 그룹이 선두 위치를 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 내년도 퍼밸류에이션 34배 정도, 그리고 내후년도 27배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제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짚고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고성장과 25년까지 캐파 증설, 신제품 출시로 실적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 둘째, 바이오시밀러 산업 내에서 경쟁 구도에서도 셀트론 그룹은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전략을 통해서 뭐 가격 경쟁력 내지는 수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공적인 전략, 그리고 계속 이제 뭐 그 바이오 베터 같은 것들 계속 만들고, 또 임상 진행을 여러 가지로 늘려가지고 장기간 또 데이터를 확보하고 해서 또 이제 의사들을 더 설득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침투력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셀트론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뭐 경쟁이 격화된다 이러더라도 선두권 유지하고 산업의 성장률보다는 높게 성장할 것이다 하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셋째, 10년 이후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기초 연구개발 바이오텍들과의 제휴 전략. 그래서 지금 ADC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이제 그쪽에서 뭔가 좀 신약 개발에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그 셀트론 그룹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많이 낮죠, 사실. 개인 투자들도 뭐 사실 뭐 접근을 지금 바이오 섹터로는 뭐 거의 하지 않으면서, 또 셀트론에 대해서도 이제 2년여 계속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많이 지쳐 있거나 혹은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정리한 요 3가지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역시나 이제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걸 다시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성과 거기에 동행한다는 겁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는 이제 필연적이고 확실한데, 경쟁이 격화되는 거를 뭐 좀 우려하죠. 하지만 워낙 이제 그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이제 만료 기간이 이제 또 본격화되는 그 시점으로 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또 시장 급팽창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년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2, 3년 주기로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이제 특허 만료, 뭐죠? 이제 휴미라부터 해가지고 뭐 아일리아라든지 스텔라라 같은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는 제품의 이제 만료가 끝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다. 더 최근 몇 년간 뭐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또 인플레이션 감소법 이제 IRA 이제 법안을 이제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동법안은 매년 급상승하는 미국 정부의 의료 재정 부담을 줄이고 메디케어 대상 환자들의 처방 의약품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근본 법안에서 지출 절감액 관련 7,370억 달러 중 33%인 2,650억 달러가 의료비에서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의료비 절감이 굉장히 절실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바이오시밀러는 당연히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쪽 시장의 팽창에 이제 셀트론도 상당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가이나 부분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P 부분, 이제 가격적인 P 부분이 줄어들 수 있지만, Q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증가하면, 뭐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무엇이 더 퍼포먼스를 낼 것인가를 좀 볼 때 시장의 팽창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 법안에는 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블록버스터에 대해서 약가 인하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격 보상 지불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네릭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처방이 확대된다는 면에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 세계 업체에게 긍정적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계 기업이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좋은 편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가 중요하다. IRA 법안은 중장기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로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출시 가격 하락 가능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되나 경쟁 기업이 많아질 경우 수익성 악화로 중소형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조그만 업체들은 싹 다 영업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빅3에서 5개 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전에도 이제 뭐 체크해드렸지만 탑5만 남을 것이다. 암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에피스, 테바, 산도스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업체들이 이제 시밀러 시장에서 좀 살아남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연구 개발부터 유통까지 일원화된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셀트리온과 암젠이라는 거죠. 그래서 테바 같은 기업은 이제 유통하는 어떤 주로 이제 기업이고,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유통 못하고 이제 생산, 개발 생산하고 이제 판매나 마케팅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기업에 맡기고, 그래서 연구 개발부터 생산, 뭐 유통까지 일원화된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셀트리온, 암젠 이 두 개 기업인데, 그만큼 어떤 효율적 또 가격 경쟁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셀트리온은 초기에는 유럽에서 지역별 현지 제약사들과 제휴하여 판매하였으나 2020년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제품을 직접 유통을 하고 있죠. 미국 시장도 초기에는 화이자, 테바 제휴를 해서 판매를 했지만 23년 내년부터 판매되는 이제 베그젤마를 이제 시작으로 미국 쪽에서도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할 예정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원화된 시밀러 업체는 분명히 상대적인 뭐 경쟁력 강점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탑3 안에 셀트리온은 이제 장기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산업의 성장률보다 높게 성장할 것이라는 근거로 삼고 있는 이유죠.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장기적 글로벌 트렌드하고 맞아떨어져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방향은 그 글로벌 트렌드에 이제 맞춰 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ADC 관련된 기술을 계속 제휴하고 맺고 또 신약 개발을 하는 게 결국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는 거잖아요. 뭐 기존 과거에 이제 머문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8년부터는 3세대 바이오시밀러, 우리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게 3세대거든요. 그래서 28년 정도부터 이제 그 특허권이 풀리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어떤 면역관문 억제제 키트루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 상당한 어떤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줄기차게 이제 앞으로 널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년 전후로는 블록버스터 면역관문 억제제들과 또 이제 ADC 치료제, 이것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겁니다. 그래서 시작으로 새로운 기존의 치료제들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이 필요한데 셀트리온은 거기에 편승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부터 그 ADC 분야 연구 개발 기업들 익수다라든지 뭐 피노바이오 뭐 이런데 간접적 투자를 진행하거나 플랫폼 기술을 이전받는 등 빠르게 변하는 바이오 산업 트렌드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요, 10년 이후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기초 연구 개발, 바이오텍들과의 전략적인 제휴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중장기 전략을 높게 평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 그리고 높아지고 있는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아떨어지면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정책과 또 IRA 법안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으로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셀트리온의
최근에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또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전개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사실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또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까지 나오게 된다면 확실한 이제 바닥 확인과 추세 전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괜찮은 또 굉장히 딥하게 또 투자 포인트를 잘 집어낸 리포팅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렸고, 목표 주가는 27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 한번 이야기해보죠.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까지 이제 탈중국 기조 합세 기버신, 제가 잘못 읽어드렸네요. TSMC가 이제 탈중국 기조를 보이고 있죠. 거기에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합세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어떤 제목의 기사 내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고조에 중장기적으로 전략이 좀 필요하다. 국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 등 돌파구를 모색해야. 삼성은 평택, SK는 용인에 생산 기지를 늘려야 하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삼성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또 장비, 반도체 장비의 이제 투입이 1년 정도 유예가 됐죠. 그만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제 그 삼성과 하이닉스도 중국을 떠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지역에 이제 늘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평택으로 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뭐 평택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공장 늘리고 있죠. SK도 이제 용인에 생산 기지를 늘려야 된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 TSMC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민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이제 생산한 제품 비중이 높단 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생산 거점 자체를 뭐 단시일 내에 이제 옮길 수는 없는데,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지금 삼성전자는 평택에다가 옮기고 있다고 보여져.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로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당연히 모를 리가 없고, 또 이제 오랜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지금 평택에다가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미국의 제재는 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제재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차후에는 거의 뭐 빼야 되는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여기에 기반한 우리 이제 반도체 관련된 전략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도 이 유예 조치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 패권 경쟁에 대한 고조 등에 따라서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를 내놓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반도체 업계들도 이제는 탈중국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미국의 중국 제재 기조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중국의 추가적인 투자 진행은 아마 이제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임시 방편 전략이 아닌 미중 갈등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 등 돌파구를 찾아야 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하는 건 메모리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부분, TSMC처럼 뭐 즉각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을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이제 삼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모든 걸 미국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경우 무관세 품목이고 물류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제품이죠. 뭐 엄청 뭐 선박 제품도 아니고. 그래서 외국 생산을 할 필요가 이제 별로 없는데, 신규 투자를 한다면 삼성은 국내 평택 공장, 하이닉스는 용인에서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것이다는 기사 내용이고요. 어쨌든 탈중국을 삼성과 하이닉스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기반으로 우리는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 지는데요.
시장이 조금 이제 큰 변동성에서 조금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죠. 예. 하지만 뭐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있고 또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변동성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 지금은 종목에 대한 관점으로 좀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종목을 찾고 또 종목의 어떤 저점이 어느 정도 좀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한 어떤 구간대에 넘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떨어질 지수의 룸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들 차원에서 이제 뭔가 수급들이 들어온다든지 또 실적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바닥이 확인되는 그런 업종과 기업들은 종목들은 우리가 또 주목해 보면서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뭐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셀트론이 이제 그런 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바닥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있는 그런 지점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크로 또 지수보다는 종목의 중요도가 좀 높은 지점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종목적인 관점 이야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시바산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